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시작해요 트윈모션 언리얼 엔진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트윈모션에서 제작했던 배경과 제품들을 데이터 스미스 포맷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블루프린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개로 구성된 에셋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방법도 사용해 봤고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 프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백, 수천 개의 프랍들로 구성된 배경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오고 언리얼 엔진에서 세팅하신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그 안을 돌아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뭐 듣기만 해도 재밌어 보이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실제로 지난 시간에 블루프린트로 만들었던 토스터와 상호작용하는 것, 예를 들면 가까이 가면 카메라가 고정된다든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연다든지 하는 등의 상호작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호작용을 구현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온라인 강의 들었다고 해서 이걸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보기를 바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계속 보시면서 따라해서 반복하시면은 결국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직접 구현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된다면 시작해요 트윈모션 언리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오늘은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메타휴먼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걸 먼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플레이를 통해서 마네킹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잠깐 봤지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마네킹 같은 가상의 캐릭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실사에 가까운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재미도 더 있겠지만 전시 효과라든지 어떤 외부에 보여줄 때 효과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떤 포즈에서 어떤 반응으로 작동하고 사용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테스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메타휴먼은 단순히 움직이는 정도에서 멈추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해나가시면은 진짜로 여러분들 제품을 사람이 사용할 때 어떤 포즈, 어떤 자세가 되는지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메타휴먼을 먼저 사용하시려면요. 얼리 액세스를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얼리 액세스 신청하는 방법은요. 인터넷에서 UI 그리고 메타휴먼으로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메타휴먼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타휴먼 페이지가 있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얼리 액세스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리 액세스 신청하시면은 바로 신청이 되고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엔진 버전을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5.5 최신 버전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타휴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타휴먼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메타휴먼 같은 경우는요, 에픽게임즈가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사실적인 디지털 캐릭터인데요. 헐리우드에서 영화라든지 영상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쉐입뿐만이 아니라 페이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강력한 어떤 디지털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 가셔갖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캐릭터의 가장 근사한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샘플로 제공하고 있는 캐릭터가 수십 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이 브라이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을 선택하시고 생성 선택하시면요. 실제로 이 메타휴먼을 편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자, 작동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면 페이스, 헤어, 바디 순서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이 웹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높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네트워크 속도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이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메타휴먼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겠죠. 자신만의 캐릭터 이름을 저는 샘이라고 해볼까요? 샘 202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왼쪽에 있는 탭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페이스의 블렌드를 눌러보시면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사실 메타휴먼 같이 리얼한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게 비슷한 얼굴들을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게 기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브라이언 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싶지만 저는 눈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가깝게 만들고 싶고요. 또 예를 들면 코는 약간 주걱코처럼 이 캐릭터를 하고 턱은 약간 어린 친구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몇 개나 더 추가되지 6개까지 추가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입은 요 약간 어르신 같은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브라이언 얼굴을 보면은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생기는데요.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눈은 이 동양 아저씨처럼 만들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눈에 가서 요걸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저 위에 있는 캐릭터처럼 밑으로 하면 밑에 캐릭터처럼 왼쪽은 오른쪽은 각각 그 캐릭터와 유사한 형태의 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코도 한번 바꿔볼까요? 코는 약간 근데 원래 브라이언이 코가 조금 넓은 형태라서 이번엔 좀 다른 쪽으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턱 같은 경우는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조금 줄여서 어린이처럼 만들고 입도 너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다가 원하는 형태의 부위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더 추가해서 여기서 입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 캐릭터에 가까워지겠죠? 뭐 귀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너무 쉽고 간단해서 사실 이걸 뭐 강의하거나 할 이유가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스컬프팅이라는 걸 누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컬프팅 하시면은 아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작은 이 인디케이터들이 나오고요. 이 인디케이터들을 움직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광대를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광대를 당길 수도 있고요. 목이 지금 동양인은 보통 여기 목이 좀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턱을 조금 더 사각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이 스킨인데요. 메타휴먼에서 스킨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피부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주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었을 때 이 캐릭터가 표정을 짓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름이 파이고 어떤 식으로 이 굴곡이 생기는지가 이 스킨 타입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은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어린 스킨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주름이 많은 스킨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찾으시면서 가장 유사해 보이는 스킨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또 이 스킨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피부가 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색깔, 자, 색깔 가서 피부 색깔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하실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당연히 뭐 일반 게임에서 가능한 주근깨라든지 뭐 홍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 눈 가시면은 당연히 눈도 보시면 이런 홍채, 안구 프리셋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각각의 어떤 눈의 형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치아 같은 경우도 형태부터 색깔, 뻐드렁니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캐릭터가 점점 리얼해지면 리얼해질수록 사실 이런 이빨이라든지 입안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캐니 밸리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메이크업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눈, 볼, 입술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가장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헤어. 예.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헤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 캐릭터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헤어나 눈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마야나 이런 그 블렌더 같은 외부 프로그램에서 엑스젠 같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알렘빅으로 언리얼에 직접 만든 헤어나 눈썹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에픽게임즈 코리아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어를 적당히 마음에 드는 헤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눈썹이라든지 속눈썹이라든지 이런 부분. 눈썹이 좀 너무 약간 흐리니까요. 조금 진하게 진한 눈썹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길이라든지 콧수염 같은 것도 여러분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염은 없을까요? 예, 말끔해졌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로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기본 체형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헤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의상이라든지 체형이 필요하시면은 당연히 유튜브 같은 곳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평균 키에 평균 체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머리 스케일. 예,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실제 어떤 통계적인 얼굴 사이즈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머리 스케일을 조금 줄이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그 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복장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셔갖고 신발도 신발은 운동하러 할까요? 어차피 뭐 이거를 바로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장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장은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나의 메타휴먼으로 나오시면은 이 캐릭터가 그대로 온라인에 저장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중에 웹사이트가 이렇게 끊기거나 네트워크가 망가지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SAM2025가 됐으면요,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가서 여러분들 메타휴먼 플러그인 다 까셨으면요, 여기 추가하기를 눌러서 퀵셀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퀵셀 브릿지를 선택하시면은 자, 이렇게 언리얼 엔진의 퀵셀에 있는 에셋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메타휴먼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메타휴먼과 저희가 제공하는 메타휴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 메타휴먼 가시면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방금 만든 SAM2025가 업데이트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이번 강의에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처음 이 제너레이션 생성하는데 시간이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시연을 하지는 않는데 방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퀄리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로우, 미디엄, 하이, 시네마틱이 있는데 시네마틱 하면 보통 이 메테오만 하나당 한 1.8기가 정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는 뭐 좀 쓰기보다 이 시네마틱은 진짜 영상용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요 하이 혹은 미디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300메가 그 정도 데이터를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퀄리티 선택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운로드를 처음 누르시면은 이 에셋이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지금 만드신 캐릭터에 지금 이 설정하신 퀄리티로 이 생성을 해서 에셋을 생성하고, 그 생성이 다 끝나면은 여기 애드 버튼이 뜹니다. 그 애드를 누르면은 언리얼 엔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제공드린 샘플에 보시면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으시냐면요, 콘텐츠 가셔서 메타휴먼이라고 있는데요, 메타휴먼 가시면은 이렇게 SAM이라고 있죠. SAM2025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걸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요, 메타휴먼이 뜨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에셋을 처음 더블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그냥 뜨지 않고 오른쪽에 경고창 같은 메시지가 막 뜰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메타휴먼을 정상적으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플러그인이라든지 또 필요한 옵션들이 엔진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가 설정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 메시지 보시면 버튼이, 왼쪽에 있는 버튼이
누락된 설정을 활성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활성화해 주시고 재시작하시면은 저랑 똑같이 이렇게 메타휴먼이 뜨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만든 샘플을 사용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얼리 액세스 등록하시면은 메타휴먼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여기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우선 이 캐릭터를 움직여 보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네킹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이 기능들을 메타휴먼 캐릭터를 덮어 씌우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리타기팅이라고 해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서로 형태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또 본 구조가 다르더라도 애니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타휴먼에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플레이하면 나오는 마네킹의 캐릭터의 애니메이션과 포즈를 메타휴먼 캐릭터가 그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한 10단계 정도 되는데 이 10단계는 그냥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춤 하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휴먼으로 가서 메타휴먼을 열어주시고 여기 클래스 세팅에 가보시면요. 오른쪽에 부모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에 액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요런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설명을 꼭 아셔야 된다든지 이해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언리얼 엔진 같은 C 기반의 언어들은 액터라고 특히 언리얼 엔진은 액터라고 하는 레벨에 배치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이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휴먼은 사실은 액터를 부모로 해서 거기에 메타휴먼의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우선 플레이하면 작동하는 마네킹 캐릭터의 기능이 다 메타휴먼에 들어오길 원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부모를 액터가 아니라 액터의 자식 중에 서드 퍼슨, 이 템플릿에 들어있는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서드 퍼슨 캐릭터, 저희가 플레이 누르면 마네킹 나오는 그 클래스거든요. 얘로 변경을 하면은 크게 바뀌는 건 없어 보여도 기본적으로 이 메타휴먼의 서드 퍼슨 캐릭터의 에셋과 기능들이 모두 추가되는 겁니다. 자, 요거 바꿔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메타휴먼 말고도 마네킹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메타휴먼의 루트 밑에 있는 바디, 메타휴먼의 바디죠. 이 바디를 드래그해서 이 캐릭터의 메쉬에다가 부모로 바꿔줍니다. 부모로 바꿔주고 당연히 필요 없어진 맨 아래쪽에 있는 씬 컴포넌트 루트는 삭제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한번 눌러주시면 아마 캐릭터가 없어지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거나 이 노드를 알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컴파일 누르면 에러가 나오고 에러 나오면 에러 메시지에 뭔가 하이퍼링크가 있죠. 이 타겟을 누르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메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드들이. 이 노드에 가셔서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캐릭터 메시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요 타겟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컴파일하고 뷰포트로 가시면 캐릭터가 다시 나와 있을 겁니다. 에러가 해결되니까 이제 다시 렌더링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바디를 선택해서 지금 보면은 마네킹하고 방향과 각도가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이 바디를 누르고 기본적으로 위치를 000으로 방향도 90도 000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이때 개인적으로는 이 위치의 Z축은 한 2 정도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에 기본 제공되는 마네킹도 한 2cm 정도 발이 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그 다음은 이렇게 아래쪽 왼쪽으로 가시면 변수 있습니다. 내 블루프린트에 변수가 있는데 이제 메타휴먼에 있는 라이브 리타겟팅 기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변수에 리타겟 가셔서 첫 번째로 Use Live Retarget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은 오른쪽 디테일 창에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 값은 거짓입니다. 요걸 참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참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타겟 애님 클래스, 리타겟 애님 클래스 가시면은 여기 리타겟 애님 클래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돋보기와 화살표. 돋보기를 눌러서 지금 지정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찾아줍니다. 찾아주시면은 요
폴더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그 다음에 IK리, 그 다음에 리타게팅 릭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요. 이 리타기터라는 거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리타기터 언더바에서 저는 man to 메타휴머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걸 더블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창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두 개가 겹쳐져 있어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여기 소스 메시 오프셋에 마이너스 100 하시면은 소스, 그러니까 따라 해야 될 원본이 되는 캐릭터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1m 정도 움직이죠. 그래서 얘 모션을 얘가 따라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저희가 뭐죠? 마네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 IKS에 가셔서 IK 언더바 마네킹이라고 있습니다. IK 언더바 마네킹. 마네킹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맨인데요. 저희가 지금 플레이할 땐 퀸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소스 프리뷰 메시도 맨이 말고 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퀸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타겟은 여러분들이 건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타휴먼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골라야 되지만 지금 샘플로 하나만 딱 넣어놨기 때문에 여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저장 한번 해주고요. 저장해주고 하나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안 고쳐도 전혀 문제 없는데 만약에 이 마네킹과 메타휴먼이 키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하면은 발이 밀리거나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밑에 있는 체인 매핑이라는 데 루트 체인을 고르시고 위쪽에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논이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로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이해하거나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메타휴먼을 쓰고 싶을 때 그냥 순서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글로벌 스케일 하면은 요 루트본, 그러니까 다리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의 보폭이라든지 이동 같은 것들이 조정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면은 여기 아까 보시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맨 앞에 있는 ABP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왼쪽에 보면은 애닝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애닝 그래프를 더블 클릭. 그러면은 요 리타겟 포즈 프롬 메시.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는 그냥 캐릭터가 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시킨 대로 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은 딴 거 없이 리타겟 포즈로부터 최종 결과 포즈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걸 선택하셔갖고 여기 리타기터에 방금 저희가 복제했던 캐릭터 있죠. RTG 언더바 man to 메타휴먼. 요걸 선택해주고 컴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거 다 닫아주시고요. 다시 샘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요. 바디를 선택해 줍니다. 바디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 모드에 애니 클래스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없을 건데 여기다가 방금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요거 선택하신 채로 바디 선택하시고 애니 클래스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컴파일 저장. 자,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하면요. 현재 아무것도 재생이 안 되죠. 왜 재생이 안 되냐면은 지금 플레이어 캐릭터는 서드 퍼슨 캐릭터인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캐릭터는 요 BP SAM 언더바 2025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바꿔치기 해줘야 됩니다. 바꿔치기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 여시고요. 콘텐츠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아래쪽에 쭉 가시면은 서드 퍼슨이라는 폴더 있습니다. 서드 퍼슨 폴더 안에 블루프린트 폴더 안에 보시면은 게임 모드랑 서드 퍼슨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 게임 모드가 현재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누를 때 재생하는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예,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폰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요게 플레이어블 캐릭터입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 지금 BP 서드 퍼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BP sam 언더바 2025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컴파일 저장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누를 때 디폴트 폰 클래스인 sam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플레이 해볼까요? 자, sam이 작동하죠? 근데 조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메타 휴먼과 마네킹이 동시에 나오죠? 예, 그럴 수밖에요. ESC 누르고 다시 sam으로 가시면요. 지금 두 개 같이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메쉬를 숨겨줘야 됩니다. 숨기는 방법은요. 메쉬 선택하시고 디테일 창 가서 비저빌리티로 검색하시면은 표시 있습니다. 표시 꺼주고요. 근데 표시만 꺼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마네킹의 움직임을 메타휴먼이 따라하는 건데 이걸 표시를 꺼버리면 마네킹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메타휴먼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표시 꺼주고 아래쪽에 비저빌리티 기반 애님 틱에 가셔서요. Always Tick Po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Always Tick Pose and Refresh Bone을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가 마네킹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자, 컴파일, 저장, 플레이.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잘 돌아다니죠?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여러분들 얼굴을 가진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꽤 재밌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마네킹을 쓰거나 기본적인 메타휴먼을 써도 되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10단계, 11단계를 거쳐갖고 이 방법을 말씀드린 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흥미를 끌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찌되었건 간에 마네킹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아까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메타휴먼과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쓸 수 있으면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볍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타휴먼 만들고 메타휴먼을 브릿지를 통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메타휴먼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상태에서 메타휴먼 폴더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메타휴먼이 있을 거고요. 그 메타휴먼 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캐릭터 이름의 폴더 안에 이 블루프린트,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를 여시고 제일 먼저 할 거는 클래스 세팅에 클래스 옵션에 부모 클래스를 서드 퍼슨으로 바꿔줍니다. 서드 퍼슨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이 바디를 메쉬, 루트 밑에 있었는데 메쉬 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루트 삭제하고 컴파일 저장하면 에러 메시지가 뜰 텐데 그 에러 메시지 누르면은 여기로 옵니다. 요 노드가 빨갛게 돼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메쉬를 드래그해서 타겟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 저장하시고 뷰포트로 가셔서요. 이 바디가 위에 떠 있는데 이거를 000, 000, Z축은 뭐 한 이 정도 줘도 됩니다. 해서 위치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메타휴먼 블루프린트에서 라이브 리타겟 안에 가서 유즈 라이브 리타겟 모드 불 변수를 참으로 바꿔주시고요. 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리타겟 애닝 클래스 가셔서 원래 지정되어 있던 애니메이션 클래스가 있는 위치로 요 돋보기를 통해서 간 다음에 이 폴더 안에 있는 리타겟터를 복제해서 소스를 마네킹으로 바꿔줍니다. 소스를 마네킹으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그 폴더에 해당 폴더에 있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여신 다음에 애닝 그래프에 리타겟 포즈 프롬 메시 선택하셔서 요 리타겟터 지정하는 데다가 방금 저희가 복제해서 수정한 마네킹 투 메타휴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컴파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sam으로 가셔서 다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가셔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바디 선택하시고 여기 애닝 클래스에 방금 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선택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네킹을 비저빌리티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 Always Tick Pose에다가 리프레시 업 본도
설정을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끝으로 블루프린트 폴더에 가셔서 서드 퍼슨의 블루프린트 폴더 가셔서 여기 있는 게임 모드, BP 서드 퍼슨 게임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디폴트 폰 여신 다음에 디폴트 폰 클래스를 서드 퍼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수정하신 블루프린트,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를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캐릭터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혹시 과정을 놓치셨더라도요, 요 강의 끝나고 바로 다시 보기가 제공되니까 다시 보기 보시면서 한 단계씩 하시면은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기 전에 우선 언리얼 엔진의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플레이할 때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플레이 스타트 요거 움직여서 캐릭터의 위치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저 액터를 클래스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옮기는 것보다는요, 그냥 여기다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플레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서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하늘로 떨어지죠? 왜 떨어지냐면은 저번에 저희가 그 콜리전 할 때 지금 이 바닥은 콜리전을 설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도 콜리전을 설정을 한번 지난 강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프랩으로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지만 나중에 이렇게 빠진 것들은 뒤에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디테일 창에서 스태틱 메시 열어주시면요, 해당 스태틱 메시가 그룹 언더바 9 언더바 2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요, 이렇게 했는데 얘도 지금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심플한 박스라든지 스피어로는 안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콜리전 복잡도를 조정해야 되겠죠. 디테일에 가서 콜리전으로 검색하시면 콜리전 복잡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Use Complex Collision as Simple,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심플 콜리전처럼 쓰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해주고 컴파일 저장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오른 버튼 클릭해서 여기에서 플레이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캐릭터가 이 안을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디서라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레벨에서 작업하실 때 두 번째 팁인데요. 솔직히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드시죠? 여기서 다시 아까 원래대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여기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거나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 언리얼 엔진의 북마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북마크는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원하는 카메라 뷰를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숫자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컨트롤 2번을 누르게 되면은 북마크 2에 저장되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 제가 어디로든 가더라도 숫자 키 2를 누르면은 다시 글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 저장을 하셔야 레벨에 저장이 되지, 저장 안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캐릭터가 야외에서 시작하고 싶을 때 요 어디에서 북마크 컨트롤 3을 누르면은 3이 저장되겠죠? 저장하면은 이제 꼭 플레이어 스타트를 옮기지 않더라도 2번, 3번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데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되고요. 북마크는 0에서 9번까지 10개를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팁도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토스터 블루프린트에다가 상호작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그 머티리얼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임시로 보여드리고 끝까지 안 보여드렸었는데, 그 액터를 토스트 블루프린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 02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02 이렇게 누르면은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데 머티리얼은 일단은 다한 요 토스터가 있죠. 요거를 실제로 드래그해서 쭉 이렇게 올려보면은 잘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좀 보실 때 여긴 지금 높이가 딱 맞는데요.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샘플 가지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박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토스트 0이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조정을 해놨는데
원래 처음에는 아마 얘들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 전체들이 이렇게 약간 살짝 내려와서 원점이 블루프린트의 원점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자꾸 일괄적으로 올려주셔도 되지만요. 사실 이런 높이 같은 거 조절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냥 루트 하나 만드셔갖고 그 루트를 가지고 조정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그에 추가하셔갖고 씬 컴포넌트 하시고 이름은 그냥 루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바깥으로 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값들을 다 000으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나머지 것들 예, 지금 나머지 계층 구조의 상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루트로 옮겨줍니다. 루트로 옮겨주고 도어도 토스트 기믹도 이렇게 루트로 옮겨줍니다. 루트로 옮겨주면은 자, 토스트 컨트롤 패널도 같이 루트로 옮겨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루트만 가지고 조절하면 되고요. 이때 요 다리 높이 고무 다리를 정확히 요 원점 위로 맞추시면은 요거 원점 위주로 맞출 때는 요 원근에서 정면 이런 거 조정해 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파묻혀 있으니까요. 루트를 잡고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은 예.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컴파일해서 저장하시면은 레벨에다 얘를 배치할 때 딱 다리가 땅바닥에 밖에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드래그해서 놓을 때 그 해당 액터의 원점이 그 대상의 바닥에 딱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 토스트 02에다가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론트 말고 원근으로 바꾼 다음에 가장 먼저 기능을 추가할 거는 저는 우선 얘가 캐릭터가 가까이 갔을 때 반응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캐릭터가 이 토스트기 가까이 가면은 캐릭터 뒤에 있던 카메라가 토스트기를 비추게 하고 싶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컨피그레이터 할 때는 제품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들어붙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지우겠습니다. 예. 그럴 때 카메라를 추가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캐릭터에다가 카메라를 추가해도 되고 사실은 이 토스트에 추가해도 되고 혹은 아예 카메라를 관리하는 별도의 에셋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냥 요 토스트에다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해서 카메라를 검색하시면은 카메라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리얼타임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컴포넌트 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컴포넌트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위치 조절하거나 회전시킬 때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거나 혹은 잘못 움직이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서 어지럽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카메라의 거리용 부모, 그 다음에 이 피치, 위아래로 들어 올리는 부모, 그 다음에 회전시키는 부모를 따로 만들어 두면 훨씬 편합니다. 그건 당연히 만드는 방법은요. 최상위 잡고 씬 컴포넌트에서 이거를 캠 요라고 하겠습니다. 요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캠 요를 선택하고 다시 추가 씬 컴포넌트에서 이번에는 캠 피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 피치 자식으로 카메라를 드래그 하시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메라를 회전시키고 싶을 때는 캠 요를 잡고 이렇게 회전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피치를 조절하고 싶으면 피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거리를 띄우고 싶으면 카메라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X축으로 뒤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치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그리고 지금 보면 카메라 선택해 보시면요. 카메라 FOV 값이 9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너무 왜곡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40, 45 요거는 화면 보면서 거리에 따라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벨로 가서 얘를 선택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뒤로 돌아가 있으니까 다시 토스트로 가서 기본적으로 캠요를 요가 이렇게 돌리면 보십시오. 피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수평에 바르게 회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적당히 초기 값을 조정해 줍니다. 컴파일하고
다시 레벨에 가보시면은 딱 적당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약간 화면에서 카메라가 조금 밑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캠료를 오브젝트 중간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오브젝트 중간으로 살짝 올려주고 컴파일 저장하시면은 자, 카메라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레벨에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따라다니는 카메라와 지금 이 토스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필요할 때라는 게 중요하죠. 언제 전환시킬 건가? 캐릭터가 가까이 가야 전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캐릭터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 감지했을 때 카메라를 전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카메라를 전환한다는 기능 하나지만 이 기능을 자르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캐릭터의 접근을 감지하는 기능, 그 다음에 실제로 감지되었을 때 카메라가 전환되는 기능. 그래서 이런 거는 한꺼번에 안 만들고요. 보통은 나눠서 만듭니다. 나눠서 만들 때 먼저 저는 카메라 전환 기능이 작동하는지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캐릭터가 접근하는 거를 저희가 감지할 수 없으니까 이벤트 그래프 가서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오른 버튼 클릭해서 키하고 한 칸 띄우고 H로 할까요? H 하면은 디버그 키 H라는 키보드 H를 누르면 작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하나 두고 이 노드가 빨간색이라는 거는 뭔가 조건이 됐을 때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프레스드 요 실행핀 여기서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당겨서 빈칸에 놓으면은 여기 연결 가능한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는 노드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스트링 하시면은 프린트 스트링 있죠. 이게 뭐냐면 그냥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헬로라고 해서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플레이 한 다음에 자 H를 눌러보면은 작동하나요? 잘 작동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작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작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자, 토스트 블루프린트에 클래스 세팅 가셔갖고요. 죄송합니다. 클래스 디폴트 가셔갖고 검색을 인풋이라고 해보십시오. 검색을 인풋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초반에 이렇게 디세이블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레벨에 존재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액터들이 각자 다 유저의 키보드 입력을 받으면 나중에 제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꺼놨습니다. 꺼놨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레벨에 배치된 액터 중에 몇 개는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클래스 디폴트에 디세이블의 플레이어 0. 싱글은 무조건 플레이어 0입니다. 컴파일하고 플레이 해보면은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작동하는데 요 작동하는 기능에다가 제가 카메라가 전환되는 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카메라 전환되는 기능은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카메라는 요거는 여러분들 요것도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노드를 꺼내서 이렇게 따라하는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카메라 관련된 거는 다 플레이어 캐릭터나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 하시면 플레이어 컨트롤러 나오죠. 이건 그냥 따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노드가 나올 겁니다. 빈칸에 오른 버튼 그리고 검색해서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 하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파란색 핀이 있는데요. 핀에서 왼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빈칸에 놓으면은 이 왼쪽 버튼에 연결이 가능한 노드들만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노드들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set view 하시면은 set view target with blend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눌러보시면은 뭐냐면 카메라를 전환해 주는 애입니다. 카메라를 전환해 주는 거라서 H가 눌렸을 때 카메라를 전환한다.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가진 set view target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카메라를 전환한다. 누구 카메라로? new 타겟, 새로운 타겟이 필요하죠. new 타겟은 지금 이 토스트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쓸 거라서요. 이 카메라를 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 자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셀프 레퍼런스 하시면은 자, 이렇게 get reference to self라고 있습니다. 요 self 하셔갖고 요거를 set u 그리고 블렌드 타임 0인데 0 하면 번개처럼 워프 하니까요. 1초 하고 그리고 나서 작동하는지 봅시다. 컴파일 플레이. 자, 지금 카메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H를 누르면은 보셨나요? 지금 카메라 캐릭터 위치가 이 캐릭터의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1초 안에 블렌드 되면서 이 토스트가 가진 카메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작동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H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다시 캐릭터 카메라로 돌아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 번 더 누를 때는 이 프레스드가 한 번 더 눌러야 되겠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그냥 빈칸에 오른 버튼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결된 채로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플립이라고 치시면은 플립 플로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입력이 들어올 때 한 번은 A, 한 번은 B, 다시 A, B, A, B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A가 나갈 때는 토스트 카메라로 갔다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겟 기능은 캐릭터 컨트롤러 거죠.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뉴 타겟이 캐릭터 컨트롤러가 아니라 캐릭터에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 버튼 눌러서 get player character 하시면은 get player character가 있습니다. 여기 언리얼 엔진이 가지고 있는 게임 프레임워크의 강력한 점인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나 플레이어 같은 것들을 접근하려면, 액세스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몇몇 게임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대상들은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new target, 당연히 블렌드 타임도 1초, 그 다음에 언제? H가 한 번 더 눌렸을 때 이렇게.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뭐 말로 들으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노드를 보면 노드 딸랑 4개밖에 없죠. 컴파일 저장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하면은 H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H 잘 작동하나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뭐 이동하는 동안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런 단계 아니잖아요. 저희는 일단 시킨 대로 하니까 되네.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안 거는 다음에 카메라를 뭔가 움직여야 되면은 내가 어떤 클래스에서 있든 간에 컨트롤러에 set view target with blend를 쓰면 되는구나. 이거 지금 방법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가서 인터넷 가서 UI 치고 set view target이라든지 이런 거 치시면은 하는 튜토리얼도 엄청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능은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2개 중에 하나 뭐죠? 카메라가 전환되는 기능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였죠? 캐릭터가 접근하는 걸 인지하는 거죠. 캐릭터가 접근하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정말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고전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컬루전, 충돌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인디 게임에서는 이거를 뭐 미리 저장하고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막 추적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거 훨씬 간단합니다. 토스터가 뭔가 가상의 영역을 가지고 이 안에 캐릭터가 들어오면은 반응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추가하셔서 콜루전 하시면은 박스, 스피어, 캡슐 콜루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스피어 콜루전 할까요? 스피어 콜루전 하면 이렇게 뭔가 가상의 동그라미가 생기죠. 당연히 엣지밖에 없는 게 얘는 렌더링이 안 됩니다. 렌더링이 안 되니까 이름을 일단은 디텍트라고 할까요? 디텍트 콜루전이라고 했습니다. 디텍트 콜루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채로 디테일 창에 가서 요 스피어 반경을 지금 32cm로 돼 있는데 100으로 해서 반경 2m, 너무 넓은가요? 일단 이건 나중에 조정해 보죠. 60, 반경 1.2m짜리로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해서 요 안에 캐릭터가 들어오면은 콜루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콜루전은 이렇게 막 부딪히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겹쳐지기 시작했을 때 또 겹치는 게 끝났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캐릭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이렇게 만드셨으면요. 당연히 왼쪽에 컴포넌트 콜루전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층 쭉 내려보시면은 이것저것 있는데 컴포넌트 오버랩 시작 시, 컴포넌트 오버랩 종료 시 있습니다. 시작 시로 플러스 누르시면은 이벤트 그래프에 빨간색 노드가 또 생기죠. 다시 디텍트 콜루전 누르고 이번에는 컴포넌트 오버랩 종료 시 누르겠습니다. 종료 시 누르면 종료 시. 자, 이게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 이 콜루전이 여기 방금 만든 이 디텍트 콜루전이 뭔가와 겹치기 시작하면은 이 빨간색 위에 노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겹쳐져 있던 대상이 저 원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아래쪽이 작동하는 거죠. 이대로 얘를 그냥 연결하면 작동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예. 작동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는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컴파일 저장하고 레벨에 가보시면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토스트의 원형 안쪽으로 다른 많은 오브젝트들이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어가 아니라도 이미 다른 것들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돌 대상이 플레이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다행히 이 노드를 보시면 실행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Other Actor. 뭐냐면은 뭔가가 대상이 겹쳐지기 시작했을 때 그 겹쳐진 액터를 클래스를 여기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핀에서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놓고 서로 같음 이퀄 마크를 누르시면 검색창에서 이퀄이 나오죠. 그래서 이퀄. 그래서 얘가 뭐하고 같은지 확인하면 될까요? 플레이어 캐릭터하고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아까 저희 했었죠? 빈칸에 오른 버튼 클릭하고 get player character 해서 이 오버랩 되기 시작한 애가 플레이어랑 같니? 그럼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부울값이라고 해서 참이나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참 거짓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캐릭터랑 오버랩 된 순간이면은 얘가 참이 될 겁니다. 그럼 참일 때만 작동해야겠죠? 그럼 이 부울값의 출력핀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이 빨간색에 연결 가능한 것들만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branch라고 하면 branch라고 나옵니다. 이게 if입니다. if. 가장 많이 쓰는 노드인데요. 분기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행핀을 연결하면은 이 로직이 정말 간단하지만 콜루전이 다른 오브젝트와 겹쳐지기 시작했을 때 그 겹쳐진 애가 플레이어 캐릭터일 때만 참으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면은 펄스로 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참일 때만 카메라가 요거는 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디버깅용이니까 빼고 참일 때만 카메라가 토스트기에 있는 카메라로 바뀌면 되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요 세 개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연결해서 똑같이 연결해 줍니다. 어더 액터에 비교. 그러면은 뭔가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떨어진 대상이 플레이어 캐릭터와 같니? 참, 같아. 그러면은 다시 카메라를 캐릭터로 돌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사실 가만히 요거 보시면은 로직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죠. 단지 이게 처음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라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요 노드 그대로 이렇게 잠깐 화면 멈춰놓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 작동하는지 봐야겠죠? 플레이. 자, 이번에는 H를 안 누르고 제가 저 오브젝트 가까이 가겠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작동하나요? 그럼 이제 멀어져 볼게요. 멀어지면은 자,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물론 이제 처음 하시면은 어렵다라는데 안 어렵다라는데 기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는 누구도 못합니다, 지금. 단지 일단 똑같이 시킨 대로 노드를 연결하니까 작동시키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예, 그 다음으로,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고, 예, 인터랙션 그 다음 부분에 해야 될 거는 제가 저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요 토스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요. 예. 사실은 요게 그냥 단순하게 문장만 열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어 잡고 회전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철망이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되는데 얘는 이 회전값에 따라서 따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조작을 하실 때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컨피규레이터, 고도화된 컨피규레이터를 만들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텐션도 있고 좀 부드러우면서도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되거나 연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또 궤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시퀀서인데 기본적으로 시퀀서는 언리얼 엔진 시퀀서는 레벨에 배치된 애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인 가시면요. 편집 플러그인 가시면은 여기 액터 시퀀서라고 검색하시면은 액터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엔진 까니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예, 액터 시퀀스 활성화하시고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토스트로 가셔갖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예. 여기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예, 추가 버튼 누르시고 최상위 잡고 추가 버튼 누른 다음에 액터 시퀀스라고 검색하시면 액터 시퀀스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액터 시퀀스 컴포넌트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누르시면 액터 시퀀스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면은 도어 오픈이라고 할까요? 도어 오픈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어 오픈이라고 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있지만 탭에서 열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재생이 있죠. 재생은 우리가 원할 때만 재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재생 안 해두셔도 됩니다. 다 기본으로 두시고 시퀀스에 탭에서 열기만 눌러주세요.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시퀀서라는 게 생깁니다. 이 시퀀서 시퀀서 커브, 시퀀서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시퀀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퀀서는 혹시 마야나 맥스나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다 키 값을 주면 해당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어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추가 버튼 있죠. 시퀀스에 움직여야 될 대상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컴포넌트에 도어를 선택해 줍니다. 도어 선택하시고 자, 도어 갖고 키가 되진 않습니다. 도어에 뭐가 필요하냐면 움직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도어 오른쪽에 있는 트랙을 눌러서 트랜스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 키가 생기죠? 그리고 1초 정도 할까요? 1초 정도 한 다음에 이 도어에 여러분들이 도어 잡으시고 회전값을 이렇게 예. 이건 스냅 걸고 90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10도씩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스냅 90도 열고 여기서 다시 키를 줍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얘가 재생되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심플하게 회전시킬 거면은 그냥 회전시켜도 되지만 만약에 빨리 움직였다가 적게 움직였다 하는 경우에는 시퀀스가 쓸모가 있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도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가 문제죠. 얘를 선택하시고요. 메탈 메쉬니까 메탈 메쉬도 추가해 줍니다. 추가하셔서 컴포넌트에 여기서 메탈 메쉬 도어 밑에 있을 겁니다. 메탈 메쉬 선택하시면은 메탈 메쉬도 들어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도어 밑으로 뽑았는데 상관없네요. 도어 밑에 얘도 트랙을 눌러서 회전값을 조정해야 되니까 트랜스폼을 추가해 줍니다. 트랜스폼 추가해 주고 얘는 이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서 작동하는 동안 약간 얘가 좀 당겨줘야 됩니다. 당겨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당겨지면 안 되겠죠. 수평을 유지하면서 당겨줘야 되니까 자, 0에서 일단은 얘도 똑같이 키를 하나 주고요. 예.
메탈. 오랜만에 하니까 조작이 쉽지가 않네요. 자, 여기서 키 하나, 원점에서 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요 정도 됐을 때 사실은 요거는 이제 키보드 끄겠습니다. 수평으로 유지되면서, 왜냐면 안쪽에 이렇게 걸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히 걸쇠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약간 뒤로 가야겠죠. 왜냐면 걸쇠, 이 옵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걸쇠에 맞도록 이렇게 옵셋 가면 여기 딱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키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렸을 때도, 이렇게 옵셋에 걸리도록, 저 틈 보이시죠? 틈 보이도록 한 다음에 키. 그 다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시고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커브 같은 걸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보면은 잘 움직이죠? 예. 너무 쉽게 이런 복잡한 움직임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컴파일 저장하고, 이벤트 그래프로 가서 우선은 지금 아까 만들었던 디버그 H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H 가지고 요거 그대로 그냥 Alt 누르고 핀의 출력 입력을 끊으시면 그냥 끊어집니다. 요대로 당겨서,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리고 닫히고 너무 간단합니다. 아까 저희 도어 오픈이라는 거 만들었죠? 도어 오픈, 끌고 와서 여기서 빈칸에 놓으면은 여기 연결되는 게 선택된다고 했죠? get sequence라고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set을 눌렀네요. get sequence라고 하면은 이렇게 get sequence player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요 플레이어입니다. 요 플레이어고, 요 상태에서 얘를 다시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플레이 하시면은, 여기 플레이 있고 플레이 리버스 있죠. 요거 왜 아까 플레이 시퀀스 안 하고 굳이 이렇게 했냐면 얘는 기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 리버스 하셔갖고, 자, H를 한 번 누르면은 열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닫히게. 자,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플레이는 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0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열 수 있는데, 만약에 리버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버스 하면은 이 끝 지점이 지금 5초거든요. 5초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와야 닫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요 오른쪽에 있는 종료를 나타내는 거를 빨간색 선을 1초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컴파일 저장하시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해서 가까이 가면은 카메라 반응하고요. 이 상태에서 H 누르면은 열리죠? 한 번 더 누르면 닫히죠? 잘 되죠? 여러 번 눌러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닫히고, 안쪽에 철망도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메타휴먼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환경을 돌아다니는 걸 한번 해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가상 공간의 전시라는 건 결국 이런 유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디자인을 실제로 전시할 때 캐릭터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 서로 캐릭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줘서 카메라를 고정하고 문을 열고 닫는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UMG라고 하는 언리얼 엔진의 UI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머티리얼을 바꾸거나 혹은 이 조그 셔틀, 이 다이얼을 돌려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 같은 컨피규레이터가 포함된 상호작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요, 이어지는 Q&A 시간에 물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